연금이 들어오기까지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190만 원이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가방에 얹은 손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하나밖에 없는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더 신경이 쓰이는 아이였습니다. 마음은 늘 앞섰지만 손이 따라가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생각나는 걸 바로 사줄 수는 없었습니다. 살 수 없는 것보다 계산해야 하는 게 먼저 떠오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 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흰 봉투가 반쯤 접힌 채로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봉투 귀퉁이를 스칠 때 케이크를 나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빼고 지퍼를 천천히 당겼습니다. 소리가 작게 났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초 7개가 꽂힌 케이크가 놓였습니다. 손주가 눈을 반짝이며 초를 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안에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접시를 손주 앞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주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지우였습니다. 아들 가족은 한남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왔습니다. 주로 며느리가 걸었고 통화는 짧았습니다. 지우가 감기에 걸렸다거나 학원을 옮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손주 생일은 2월 14일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집에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올해는 며느리가 미리 예약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아들은 무역회사에 다녔습니다. 며느리는 작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지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영어 학원과 피아노 학원에 다녔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지우는 화면 너머로 손을 흔들다가 금방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면에는 잠시 며느리 얼굴만 남았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럼 그날 봬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통화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생일 며칠 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예약 시간은 오후 6시였습니다. 주소와 함께 호텔 주차장 입구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외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남편이 오래 타던 것이었습니다. 기름값이 아까워 자주 타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갈 때 말고는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 차도 이제는 오늘 내일 하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라 쉽게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5시 50분이었습니다.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옷매무새를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버튼이 눌린 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한 번 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예약 이름이 적힌 팻말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지우는 색칠 공부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코스로 정해뒀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물잔을 입에 댔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지우에게 색칠 공부를 치우라고 했습니다. 지우가 책을 가방에 넣는 동안 며느리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테이블과 창밖 풍경, 지우의 옆모습이 찍혔습니다. 며느리는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각도를 맞췄습니다. 셔터 소리가 여러 번 났습니다. 며느리는 화면을 확인하며 몇 장을 지웠습니다. 가방 지퍼에 손이 갔다가 멈췄습니다. 봉투는 사흘 전에 준비했습니다. 은행에서 새 지폐로 바꿔왔습니다. 5만 원권 2장을 흰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생일 당일 아침 가방에 옮겼습니다. 지퍼 칸 안쪽 깊은 곳에 넣고 외출 준비를 하면서 2번 확인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한 번 더 만져봤습니다. 봉투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접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지우 앞 접시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와인을 따르고 며느리는 물만 마셨습니다. 지우에게는 주스가 나왔습니다.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요리가 나올 때마다 접시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마다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접시를 가운데로 옮겼다가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한 장을 찍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각도를 다시 맞춰 한 장을 더 찍었습니다. 몇 장은 바로 지웠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엄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몇 걸음 옮겼습니다. 정말이요? 그거 30만 원이 넘는 건데요. 지우가 엄청 좋아하겠어요. 내가 지우한테 이야기해 놓을게요.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접시 옆에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직원이 다가와 휴대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우가 가운데 섰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한번 확인하고 셔터를 2번 눌렀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방은 의자 옆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접시가 정리되고 테이블 가운데에 놓였습니다. 봉투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리본이 달린 상자였습니다. 지우가 포장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태블릿 PC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상자를 들어 올리는 동안 며느리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초를 끄는 장면과 선물을 받는 장면을 차례로 찍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하고 몇 장을 더 찍었습니다. 그 사이 케이크 접시가 나뉘어 놓였습니다. 봉투는 가방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작년 생일에는 5만 원을 줬습니다. 봉투를 건네자 지우가 2손으로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뭐라고 해야 하지? 지우가 고개를 들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봉투는 곧바로 며느리 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영어책 세트 샀어요. 사진이 함께 첨부돼 있었습니다. 책은 박스에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가격표가 살짝 보였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고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은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설날에는 세뱃돈을 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애들은 현금보다 체험이 더 좋대요. 체험 비용이 꽤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들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금을 준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영어 학원비가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문자를 열어두고 한참을 보았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피아노는 개인 레슨으로 바꿨어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보고 그렇구나 라고만 답했습니다. 생일 이틀 전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190만 원이었습니다. 숫자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까지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열흘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했습니다. 한 달 식비로 25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공과금은 15만 원이 빠져나갈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병원 진료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차에 기름도 넣어야 했습니다. 종이에 적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계산했습니다. 계산은 여러 번 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봉투에 넣을 금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5만 원권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폐 모서리를 맞췄습니다. 다시 접었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끝까지 닫지 않았습니다. 혹시 꺼내게 될까봐 한 번 더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나올 때 며느리가 계산했습니다. 금액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차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주차장에서 헤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차 안에서 태블릿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를 켰다가 곧 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가득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3만 원어치만 넣었습니다. 주유기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계기판을 잠시 더 보고 있었습니다. 멈추는 걸 보고 손을 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불을 켰습니다.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랍에 넣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사진 보내드려요. 사진 12장이 함께 왔습니다. 레스토랑 내부와 음식, 지우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차례로 넘겨봤습니다. 잘 받았어. 라고 답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진은 저장하지도 삭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안을 확인했습니다. 5만 원권 2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금이 들어왔고 공과금이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보고 서랍 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날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창문 가장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커튼을 조금만 젖혔습니다. 밖에서는 차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서랍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손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 번호가 목록에 보였습니다. 손주 이름 아래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화면을 조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하나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밥을 조금만 덜어내고 국을 데웠습니다. 불을 약하게 줄였습니다. 국이 끓기 전에 불을 껐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를 줄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은 늘 비슷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습니다. 다시 서랍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열지는 않았습니다. 봉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날이 하루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봉투는 그날도 꺼내지지 않았습니다.